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1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그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태어난 신금은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월령과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래서 신금, 어저께 저희가 공부했던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경금, 같은 오행으로는 같은 금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금에 해당했죠. 쉽게 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쇠 같은 거예요. 쇠. 그러니까 무쇠라든가 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양금이다 은금이다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 내지는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금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 관점인데, 이걸 갖다가 음이라고 하는 금과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금으로 나눠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이 바로 양금인 경금이 되는 것인데, 양과 음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금, 쇠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되는 쇠, 금은 뭐냐면 좀 단단하고 곧고 그 다음에 날카롭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그런 개념, 내지는 원철이라고 했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광산 같은 데서 원철을 땅에서 금방 캐낸 것을 바로 이렇게 원철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강철이나 무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은 재련을 했는데 녹이 슬어서 경금으로서, 강철로서 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강철, 무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경금은 원철과 같다, 금방 땅에서 캐는 강철, 그냥 원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아직 불로 달구거나 이렇게 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바로 이 경금인 양금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유하다, 따뜻하면서 부드러워져, 잘 휘는 성격이 있으면서 또 온기도 가지고 있다. 온유라고 하는 말에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내포하고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땅에서 캐낸 무쇠,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 같은 경우, 아직 단련을 하지 않은 그러한 좀 원시적인 금, 제가 경금 설명할 때 보죠, 야생마 같은, 아직 단련, 조련, 야생금이 아니라 야생마죠.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야생마가 아니라 잘 조련을 받은 적토마였죠. 옛날 관우가 탔다라고 하는 그런 적토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야생마와 같고 신금은 적토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관성으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으로서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런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아니면 뭐 여러분들 반지 생각하셔도 되고요, 목걸이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주얼리 있잖아요. 뭐 장신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그 단련을 마친 그런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다시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특히 정화를 보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론 100% 정화를 보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왕에 화를 쓸 것 같으면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 신금이 화를 쓰는 개념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조후 때문에 그 화를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신유술월에 너무 기후 자체가 좀 하강을 하거나, 아니면 겨울같이 해저 주월에 매우 추울 때는 아무리 신금이라 하더라도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쓸 때 조후의 개념은 병화가 조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요. 정화로서 조후하는 개념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해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금이 태어났을 때 조를 하기 위해서 화를 쓰면은 병화 같은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가장 좋겠죠. 물론 이제 병화가 지지로 오화, 사화 내지는 인목 같은 데 뿌리가 있어 주면 더 좋겠죠. 뿌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해월에 조를 할 때 이렇게 병화를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정화는 해월 해자축월에 조후 따뜻하게 하는 공력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병화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바로 직극해서 칠살이죠. 신금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정화는 조후의 공력보다는 신금을 억압하고 신금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후의 공력보다는 정화는 신금을 녹여버리는 그러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신금은 조후 때문에 정화를 쓴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신금 일간 매우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지죠. 화가 왕하게 되면 신금 일간들 피부도 좀 좋지 않고요. 원래 신금이 일간인 사람들이 임수 상관을 봐서 도세주옥에 잘 되게 되면 피부도 하얗고 깨끗하고 미남 미녀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신금 일간이 토가 다시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신금이 조금은 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지 못하죠. 폐대장도 좋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신금 일간인 경우 화를 보는 경우에는 조후의 용도로 쓸 때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신금 일간이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하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도 가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호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배합 법칙이고, 신금은 일단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야지만 신금이 뭘 할 수 있냐면 귀와 부를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중시 보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를 중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되겠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개서는 입하가 지나면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 입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자가 여름 하자죠. 입하가 되면서부터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이 한 달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4월, 5월, 그 다음에 마지막 2월이 모두 4, 5이 남방이 되면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위에 있는 옷이 아니라 남쪽을 말하죠. 방향은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망종 이후에 오는 계절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중하라고 표현하여 중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월이 되죠. 여름의 마지막이면서 미월은 늦여름이 되면서 만하라고도 하나요? 표현 한번. 만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만화라고 하는 뜻은 점을 만자에다가 여름 한자를 써서 이렇게 만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모하라고도 하죠. 모자는 점을 모자가 되죠. 점을 모자라고 해서 여름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모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 개자를 써서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끝 개자를 써서 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의 끝, 공통점, 만하라고 하는 것, 모하라고 하는 것, 개하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다 늦여름이라고 하죠. 가을도 만주, 모주, 개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은 동이죠. 동자를 붙이죠. 겨울동. 그래서 만동, 모동, 개동 이렇게 하게 되면 늦겨울이라고 늦겨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 5, 미월은 여름이면서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입하가 지나면서 열로 넘어왔기 때문에 초여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다.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덥죠. 그냥 쉽게 말하면 덥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령은 좀 한자를 써서 조열하다라는 말을 써. 좀 더 좀 각박하고 좀 더 뜨겁게 느껴지고 조금은 더 갈증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조열하다. 이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자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열자는 더울 열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를 조자, 더울 열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 여름의 특징.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미월도 그렇고 모두 조열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4, 5, 미월에는 무조건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5, 미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말로 사막을 걷는데 물 한 통 없이 생수통 하나도 없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못해서 갈증 나고 탈수 증세 나고 조금 더 가게 되면 금방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하라 사막, 그래서 물이 없는 데서는 나무도 살기도 어렵고 풀도 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동물이 살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선생님, 전갈 같은 거는 살던데요. 전갈도 물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100% 물이 없다라고 하면 전갈도 살 수가 없죠. 물론 사막 같은 데서 뱀도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갈이 살거나 뱀이 사는 것은 큰 바위 같은 데 있죠. 그 바위 밑에 그늘이 지게 되죠. 그 그늘 밑에 어느 정도의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전갈이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늘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하면 뱀전갈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 5, 미월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사하라 사막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고온하면서 건조한 것이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온 건조,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고온 건조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막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물기가 없으면 건조해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온도는 올라가는데 물기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냐면은 저쪽 아마존 밀림 같은 데는 기온이 40도 뭐 육박해서 올라가는데 물기가 너무 많으면 고온 다습하죠. 오히려 건조하면 그늘 같은 데 있으면 좀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고온 다습하게 되면 마치 습식 사우나 들어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고온 건조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뜨거운데 물기가 조금 있다면 고온 다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4, 5비월은 조열하다, 즉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뜨거울 때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이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금이 어떻게 돼요? 소용된다라고 해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녹일용, 즉 뭐예요? 쇠를 녹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도 마찬가지고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신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4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신금 같은 경우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신금 반지 같은 경우도 불 위에다 얹어 놓게 되면 녹이 슬거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개수가 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금을 도세주하는 것은 임수가 잘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둘 다가 있다라고 하면 뭐 더 좋겠지만, 만약에 어느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뭔 있어줘야 된다? 임수는 있어야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임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낮춰주는 역할. 쉽게 말하면은 비가 충분히 오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낮출 수도 있지만, 비가 오지 않다 하더라도 강가 옆이나 큰 호수 옆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면은 그래도 좀 시원하죠. 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 열기를 갖다 물의 기온이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에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은 온도가 낮춰지는 역할, 그 다음에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 개수가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이고,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두 개 다 필요 없고요. 일단 튼튼한 임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4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4월은 화왕절이지만은 수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 내지는 개수가 4월의 임수 개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생조해 줘야 된다?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금, 생,
흡수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4월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수의 근원이 없다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도 올 여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죠. 비도 오지 않고 그때 소양강댐이 바닥이 드러날수록 확확 말라버렸죠. 그런 겁니다. 수는 있는데, 소양강이라고 하는 강은 있는데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뜨거운 여름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면 좋을 것이고, 또 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금 자체도 아무리 4월에 금이 장생처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이 높기 때문에 그 신금 자체도 지지로 이렇게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거 천간으로 경금, 경신금 등이 있어서 약한 신금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금들은 일간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금들은 또 뭘 한다? 금생수 해서 임수를 생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인 임수를 보고 그 다음에 비경급제인 금을 봐서 일간을 도와주고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음금인 신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령은 그냥 글자 사자라고 보지 마시고 월주에 있는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운을 볼 때는 지지를 중시 보는 것이 대운은 계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단 격국을 놓고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놓고 보는 것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화조한데 사화는 양화, 즉 사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양화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화극금,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육친으로 뭐가 된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양대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 같은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일간 자체가 양금인 경금에서 음금인 신금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도 어저께 경금 입장에서의 편관격이 아니라 오늘은 정관격이 된다. 자, 단 뭐예요?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하고 일간 금은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관이 일간보다 너무 왕한 그런 사주, 심약한데 관성은 왕한 그런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원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보죠? 바른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내 남편과 같은 것이고요. 남녀 모두에게 바른 직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정관은 파해서는 안 된다, 극파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인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이다 하더라도 내가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약한 일간이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능력이 없는데 굉장히 높은 직급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갓 나온 애한테 예를 들어서 국가직,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직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관성이 뭐 자기 능력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난 그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저한테 군 통수권을 맡긴다거나 저한테 사단장을 시킨다거나 하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죠. 그 관성,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관성은 엄청나게 큰 벼슬이고 엄청나게 큰 명예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명예를 오히려 큰 실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군 장병도 수십만 군장 앞에서 엄청나게 좀 강인한 포스를 가지고 장병들을 지휘 통솔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 관항하다라고 하는 뜻은 관성은 좋은 관성,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있는데 내가 약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왕해지기만 하면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약한 상태에서 관성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간성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 상관이 관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걸 어떤 분들이 얘는 상관이고 얘는 정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정관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상관경관이라고 이렇게 봐서 이거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이건 상관경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임수로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신금은 비견이 해당이 되겠고, 축토는 신금 입장에서 편인이죠. 단 이게 편인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신금 자체가 화가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주해 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죠. 축토는 습토, 즉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능히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신금이 사를 월지의 사에도 통근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 중에도 경금, 자 지장간, 사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물론 무토라고 하는 인성도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관성, 정관도 있는데, 문제는 4월에 병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왕화의 극을 받아서 경금이 활동을 못할 뿐이지 신금 자체는 여기에 당연히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토까지 봤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명제의 특징은 뭐냐면 유금까지 일지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여서 신유일주가 되면은, 자 4월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사주 전체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 4월에 유금도 받고 축토도 받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사유축, 이거는 삼합이 되죠. 사육축 삼합으로서 이거는 금국이 됩니다. 그래서 4월 관성이 왕한 계절에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이거는 왜 여러분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금이 왕한 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임수를 취용할 수도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취용해서 신금 자체를 도세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름이자 하더라도 4월에 화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월간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유축 해금에 개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삼복생환이 될 수 있다. 물론 삼복생환은 뭐 저쪽 뭐 미월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삼복생환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삼합 이 3주 내에서 임수를 봤다라고 하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임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임수 하나 정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운세 자체는 화운으로 가는 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명식은 화가 원래는 4월의 신금은 화가 너무 왕해서 신약 관항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오늘 명식은 그것이 격국의 변해서 일간이 다시 왕해져서 관성이 반대로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무자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하지만은 사유축 해금을 짜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오히려 이거는 강도 아니고 신왕사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인성으로서 신금을 생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리 사유축 해금을 짰다 하더라도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도 화토의 기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능히 작은 신금 정도는 매금시키거나 신금을 오금시킬 수 있습니다. 매금 내지는 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토가 무술시가 되면 술에도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금이 아니라 거의 이건 토후 매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기축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축시도 이것은 매금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기토가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켰다. 오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반지가 있는데 장기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녹이 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지 같은 것이 잔뜩 끼게 되면 반지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하죠. 그런 것이 바로 오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축시도 조금 좋지 못하게 보고요. 만약에 기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은 기토가 투출해서 오금시키는 것은 안 좋지만 시지에서 해중의 임수를 받기 때문에 요건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신을 얻었다. 요거 어떤 분들도 사해상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해상충이 아니라 사유축 회금 금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화가 4월이라 하더라도 사유축 회금에 임해수 개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수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주가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매우 한습지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임진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금수운으로 갔을 때 화기가 너무 약하게 되면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목화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원국에서 이렇게 갑오시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화가 너무 왕할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4월에 50까지 봤기 때문에 화가 왕하다라 볼 수 있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월령을 포함해서 사유축 해금하고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수가 다 왕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하나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이건 뭐가 없다? 임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세주옥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병신 대운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금이 임수의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명식 특징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를 좀 좋은 생시를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본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